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네. 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승일 가지고 있거든요. 승일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000원에 매수했고요. 네. 40% 가지고 있는데요. 비중이 큰 종목 아니신데, 네, 많이 들어가셨어요. 네, 어떻게 제가 사시게 거의 되셨어요? 1년 가까이 네네. 지금 가지고 있는 계세요? 셈인데요. 작년 네. 12월인가 한 그쯤에 샀던 것 같아요. 겨우 네네. 조금 안 돼서. 지금, 근데 이게 네. 이렇게 10,000원이 더 20,000원까지 갈 거라고 그 당시에, 그래갖고 네네. 네네. 그래서 가지고 계속 있는데 네. 한두 달 전인가? 한 네. 달 전인가 한 16,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왔었어요. 20,000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안 기다리고 파셨네요. 있다가 네. 거기서 다시 떨어지는 아이고, 바람에 네. 오늘 보니까 또 엄청 떨어져서 아이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인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수험자님께서 2만 원 목표가를 지금도 믿고 계신 거죠? 조금 더 희망을 하고 계신 거죠? 기간의 여유가 있으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못 파신 게 얼마나 조금 후회가 되실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김정수 전문가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익 실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왔었고, 하지만 내 이상은 더 높아서 안 판 건데, 너무 그것과는 좀 격차가 나는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10,000원 초반인데, 승일 먼저 뭐 하는 기업인지 조금 생소한 기업이에요. 네, 일단 비중이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거래해본 기업이 아니고요. 없으세요? 왜냐면은 네. 이게 많이 알려진 기업이 아니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에어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가총액이 한 630억 정도 네, 되는 에어졸 모기요? 예, 모기 퇴치제? 그쪽 관련된 건데 네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느냐보다요.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투자 주체들, 네. 자금을 쏘는 이 투자 주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되게 좋은데요. 네. 일정 사이즈가 안 되면은 안 싸요. 기업이 좋은데 네, 안 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개인 투자가들의 관점과 그다음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 되게 다른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5천억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뭐 자문사라고 한다면은 600억짜리 이거 사게 되게 되면 자기들이 상한가 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주식이 지금 일평균 거래되는 자금이 오늘 조금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네. 6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진 게 6억이 채 되지 않고요. 평균적으로는 1억 정도 거래되는 기업이에요. 평균. 네. 네, 최근 뭐 한 3주 동안 거래되는 자금이 9시부터 3시 30분까지 1억밖에 거래가 안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2억 있으면 주가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펀더멘탈을 매기기도 되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은 좋은데 네. 주가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모멘텀이 있는데 주식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을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주식 물어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승일 관련된 내가 회사 관계자와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이런 건 정보를 받고서 하는 경우가 정보 많거든요. 매매, 네. 그러니까 뭐 조만간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다. 네네네. 이쪽 관련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속지 않아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하나는?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주식은 작전 세력의 눈에 띄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억 정도 운영하는 세력들, 작전하는 사람들이 보통 먹잇감으로 이런 기업들을 많이 고르거든요. 네, 네. 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되게 되면은 움직임 자체가 네. 굉장히 장기간 정체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술적인 저항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주는 이런 펀더멘탈이 실질적으로 주식시기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될 거예요. 네. 시가총액 600억 정도 되는 주식이 거래대금이 1억밖에 되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현재 시점에서 시청자님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기술적인 저항선 정도. 네. 요거 정도가 한계치라는 거를 일단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요걸 좀 길게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이게 5월 달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행히 적전하는 기업은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나마 좀 이익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에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 주식이 급등됐던 시점에 네. 이 박스를 제가 한번 좀 그어다 보면은 2016년도에 상당 기간 횡보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6개월 동안 12,000원대에서 한 13,000 초반대까지 굉장히 박스를 형성되었던 되게 가격은 오래 그런 6개월인 거죠.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주식을 아침 9시부터 3시 30분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했던 가격대가 12,500원대에서 13,000, 한 2,300원대 가격에 네.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게 9,200원까지 급락을 하면서 완전히 폭락이 되었다가 이게 또 다시 한 7, 8개월 또 받다가 또 다시 올라오면서 이전에 6개월 동안 횡보했던 자리를
바로 돌파해 버리고 다시 이 자리가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2,500원대에서 13,000원짜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준 라인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사라져 버린 거죠. 지지받을 자리에서 그냥 다 폭삭 무너져 버린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목표치는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중장기 목표치를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네. 왜냐면 그 가격대 매물대 많이 형성했기 때문에 네. 12,500원대에서 13,300원 자리 요 자리가 일단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중장기 목표 가격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해서 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낮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저는, 네.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저 가격대에서 반응을 해요. 그게 지금 보니까 저도 이게 되게 생소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에어졸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저희 사업 부분은 조금 덜 보면서 이제 전략을 드렸는데 뭐 실적에 대한 얘기가 성수기라서 조금 나와서 이 모멘텀 없겠습니까? 단기 플레이 할 수 있는? 네. 성수기라면 네. 호재잖아요. 네. 실적이 잘 나올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주식이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래 있어야겠죠? 예? 위에 있어야 돼. 네네. 왜냐면 그렇게 좋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게 네네. 되면 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될 거라고 한다면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겠죠. 이미 우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 팩트가 네. 나왔었을 때는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차라리 악재가 나요. 그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네, 털리거나 네, 네. 반대 매매가 나갔을 때 주식이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호재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수에 관련된 주식이 나오면 주가가 바로 반응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 뉴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네네. 제가 네, 이거 하나 에어졸 하나 네, 덧붙이자면 네. 에어졸 요즘에 에어졸은 성장 산업은 아니에요. 요즘에 에어졸로 목이 잘 안 잡거든요. 뭘로 요즘에 많이 잡냐면 뭘로 많이 잡는 뭐죠? 그 LED 그러니까 이 램프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에어졸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호흡기나 이런 게 좀 몸에 나쁘다고 해서 잘 안 하고 대부분 LED 이 집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기를 빨아들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차트 하나만 볼 수 있으면 보겠는데 이게 지금 승일에 이게 차트잖아요. 지금 네. 이게 승일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파세코의 차트거든요. 네. 좀 다르죠.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생각보다 빨라요. 네. 그러니까 에어졸과 관련된 부분, 여름 관련 부분은 맞는데 네.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좀 살짝 바뀌다 보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승일 받으렸는데 일단 파실 수 있는 가격대가 13,000원 정도까지가 나왔거든요. 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조금 높은데 아쉬우시죠? 2만 원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네. 에어졸이라고 말씀하신 걸 저도 네. 봤는데 그 네. 에어졸이 목이 이쪽만이 아니고 네. 그 화장품에서 뭐 이렇게 뭐 스프레이 스프레이, 같은 거. 선스프레이나 뭐 이렇게 뿌리는 그런 에어졸 쪽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된다고. 그래서 아. 이제 중국 진출이나 이런 화장품 업계 뭐 이런 네, 데 네, 네. 들어갈 때 이렇게 그쪽에서 관련이 됐다고 그래갖고 산 거라서. 네. 혹시라도 그 부분이 네. 네네. 네, 중국발 모멘텀을 조금 언급해 아니, 주셨는데 너무 억지로 붙이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도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시청자님. 근데 우리가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국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러면 중국발 모멘텀이 있어서 만약에 화장품 관련된 섹터 쪽을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시청자님이 만약에 1조 이상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2, 3천억을 운영하는 자문사라고 한다면 아모레 퍼시픽이나 코스맥스를 먼저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승일을 먼저 사시겠어요? 물론 아무래 먼저 사죠. 그죠. 그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들까지 움직이려면 우리가 대기업이 잘 돼야지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먹고 살고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그다음 나머지 가족들이 이게 돈이 단계별로 내려오잖아요. 밑에서 올라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막 10조 막 이렇게 터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주식 1등도 사고 2등도 사고 대형주도 사고 대표주도 사고 중형주도 사고 소형주도 사고 조그만한 뉴스도 사요. 이거저거 다 사는데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5조 정도 있으니까 너 괜찮을 것 같은데 넌 좀 나중에 사줄게. 얘 먼저 사고 이런 시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화장품 관련된 연계된 섹터 흐름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신고가 가고 있어야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냐면 내용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연계돼서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억지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40% 오랜 기간 동안 좀 들고 가셨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12,500원대에서 한 13,000원 초반 정도 요 정도 왔었을 때 한번 저는 매도를 고민해 보신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기간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웠겠지만 시장이 워낙에 안 좋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네,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힘내시고요. 성자님 대응 잘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승일 첫 종목으로 봐드렸네요.